14번 문제 볼게. z가 5-2i래. 그런데 문제에 z바가 있으니까 z바도 적어 놓읍시다. 5 플러스 2i로. 그 다음에 통분을 하려면 분명히 z와 z바를 곱하라고 나올 테니까 얘도 한번 계산해 놓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4i의 제곱인데 플러스 1로 바뀌죠. 그 다음에 29. 자, 두 개가 곱하면 29예요. 자, 두 개를 더한 것도 적어 놓을까요? 자, 두 개를 더하면 10이다. 자, 요거를 적어 놓고 이제 이 문제에다가 z를 대입해서 푸는 것보다는 미리 통분을 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통분을 하시면 z바 분의 z바에다가 z 플러스 1을 해주는 게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빼기 z를 곱해주고 z바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통분을 하면. 그럼 얘는 29분의 z바 플러스 z바 마이너스 z바 플러스 z가 되어서 얘하고 얘는 사라지고, 그럼 29분의 10 끝났네. 너무 허무하게 빨리 끝나버렸어요. 자, z하고 z바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구해놓고 차분히 통분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8인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대요. 자, 딱 봐도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가 같겠죠?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x라고 두고 얘를 x라고 두면 얘를 y라고 두시면 2x 더하기 y가 8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y는 8 빼기 2x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그 문자를 여기를 x라고 두면 얘를 8 빼기 2x라고 둘 수 있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 3개를 다 더하고 그것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8-2x의 제곱,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맞습니까? 얘만 전개하시면 되죠. 그런데 최대 최소 활용 문제에서는 반드시 체크하라고 했어요. x의 범위를. 그러면 여기가 빼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8 빼기 2x인데 이 얘는 거리잖아요. 거리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는 어디보다 더 넘어가서는 안 되냐면 4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4보다 작아야겠죠. 일반적으로 0보다 크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핵심이 들어있냐면, 얘가 삼각형이잖아요. 우리가 삼각형을 컴퍼스로 만들 때 내가 여기에 8-2x의 거리를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점을 딱 꽉 눌러서, 컴퍼스를 꽉 눌러서 x만큼 돌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컴퍼스를 꽉 눌려서 x만큼 돌려요. 그랬을 때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이어주면 삼각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만약에 그 x라는 녀석의 요만큼의 거리가 x라는 건데, 요 두 개가 내가 이 제일 처음에 그렸던 이 선분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그어져 버리면 만나지지가 않지. 그래서 삼각형의 제일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항상 어때야 돼요? 이 두 개의 변을 더한 것은 항상 8-2x보다는 항상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지, 요놈이 커야 되죠. 미안해요. 요놈이 커야 되죠. 그래야 컴퍼스로 그렸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8은 4x보다 작다가 되어서
x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얻게 돼요. 그래서 x의 범위를 반드시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15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얘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퍼스를 그릴 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긴 변, 여기는 제일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항상 작아야만 삼각형이 그려진다라는 거, 그것을 이용해서 x의 범위를 이렇게 구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만 전개해 주시면 돼요. 2x의 제곱 플러스 64 마이너스 32x 플러스 4x의 제곱, 그럼 얘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64. 자, 요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최대 최소 문제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고요. 6분의 32x 그 다음 플러스 64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6분의 32는 2로 약분되니까 얼마가 되니? 2로 약분되니까 3분의 16이 되죠.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3분의 16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더해줘야 되는 숫자는 뭐냐면 요거의 반절의 제곱. 그러면 3분의 16의 반절이니까 2분의 1이지. 그럼 계산해 주니까 3분의 8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8의 제곱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빼줄 때는 어차피 계산해서 빼줘야 되니까 9분의 64로 씁시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6, x 빼기 3분의 8의 제곱이 되고요. 얘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6하고 9를 3으로 약분하면 여긴 64 곱하기 2니까 128 플러스 3분의 64는 얼마예요? 19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이 좀 더티하네요. 이거는. 그럼 얘는 6의 x-3분의 8의 제곱에 플러스 3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64.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8이라는 녀석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근데 3분의 8이라는 건 3점 얼마 얼마인가요? 2점 얼마 얼마네요. 2점 얼마 얼마냐면 요것은 이 범위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그것의 넓이의 최소값은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분의 64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x의 범위에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들어갔다라는 것과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이런 것도 차분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도 문제가 되게 길어요. 길면 좀 짜증이 나죠. 자, 오른쪽 그림은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 5개를 면끼리 맞붙여서 만든 입체 도형이래. 이것의 겉넓이를 s라고 한대요. 그러면 겉넓이라는 건 요 한 덩어리 x의 제곱이 눈에 보이는 면들을 다 더해 놓은 거지. 그럼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x의 제곱, 요것이 눈에 보이는 게 총 몇 개인지를 잘 세야 되겠다. 그치? 그치? 앞에만 벌써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그럼 뒤에도 5개 있죠? 10개. 그 다음에 위에는 위에 총 몇 개 있냐면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둘, 셋, 3개가 있죠? 그 다음 밑에 것도 있겠네. 넷, 5, 6개가 있고요. 그럼 16개. 그 다음에 옆면으로 보이는 거 여기 하나, 둘, 이쪽 옆에도 있겠죠. 여기 셋, 넷. 그럼 16개에다가 4개를 더하니까 총 몇 개의 면이 보이냐면 20개의 면이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x의 제곱이 총 20개 있는 거예요. 그것을 s라고 하자. 자, 부피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하나의 부피가 총 몇 개 있는 거냐면 5개가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 뚫어져 있고 말고가 전혀 상관없죠. 물 채우기는 거니까. 그러면 x의 세제곱이 총 5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도록, 즉 20x의 제곱 플러스 125가 5x의 세제곱이 되도록 양수 x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네요. 이것만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20x의 제곱 마이너스 125는 0이에요. 5로 약분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5가 0이죠. 오케이? 그러면 1, 마4, 0, 마이너스 25를 한번 인수분해 해봅시다. 조립제법으로. 그러면 5로 해볼까요? 5, 1, 5, 1, 5, 5, 5, 25, 빵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는 x-5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는 0인데 얘는 허근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길이니까 허근은 답으로 쳐주지가 않지.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냐? 5다. 이렇게 되겠죠. 정답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자, 17번 문제는 사실 시험 범위에서 부등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배운 상태에서 풀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짱에서도 계속 풀어봤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간단한 부등식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은 해줄게요. 2차 방정식 이거의 실근을 갖고 그랬으니까 얘가 1번이고, 얘는 2차 방정식 요 놈은 허근을 갖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저것이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면 판별식 d를 하면 k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k 빼기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런데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k라는 녀석이 0이 되는 것은 0과 4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2차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럼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게 어디야? 라고 물어본 거니까 요 양쪽 날개 부분이 되는 거죠. 얘가 K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K의 범위는 무엇이 됩니까? K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근을 갖는다라는 건 0보다 작다는 거고, 이 식의 판별식은 짝수 공식하면 B'의 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AC니까 5K 빼기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얘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니까 K 빼기 6과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0으로 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2라고 6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돼요. 그것이 0보다 아래에 있다? 축보다 아래에 떨어져 있는 것의 K의 범위는 여기지. 그래서 K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6 사이입니다. 이렇게. 그럼 그 두 개가 짬뽕 되어 있는 것이 K의 범위예요. 그럼 하나의 수직선에다가 표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표시를 하시면 K가 있는데 0에서부터 4까지 0보다는 작거나 같고 4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인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야 돼. 요렇게 되죠. 이걸 모두 다 만족하는 건 요것과 요거 사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K를 여기다 쓸게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K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데 0은 같다 표시가 있는 거예요. 또는 K는 4와 6 사이인데 4에만 같다 표시가 있어요.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제 부등식도 결국은 이 판별식을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고요. 이 개념을 알았다면 이 부등식 모르는 건 나중에 부등식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그때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단원 풀이를 마칠게요. 수고했어요.